안녕하세요. 챗봇 만들기 시리즈의 임가연입니다. 오늘은 고객의 리뷰가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응답하는 챗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객 리뷰 자동 응답 챗봇은 별도의 데이터 없이 고객의 리뷰가 발생했을 때 리뷰의 내용에 맞게 자동으로 맞춤형 답변을 하는 챗봇으로 간단하게 기획 개요를 설명하고 챗 플로우를 확인한 다음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개요입니다. 오늘 만들 고객 리뷰 자동응답 챗봇의 주요 목표는 고객의 리뷰가 왔을 때 그 리뷰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고 해당 리뷰에 적절한 응대를 하는 챗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리뷰부터 음식점 리뷰, 전자기기 리뷰 등 고객의 리뷰는 기업이 상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객 리뷰의 응답이 빠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잠재 고객들은 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혹시나 상품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리뷰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서비스는 좋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리뷰를 인력으로 모두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객 리뷰에 자동으로 응답하는 챗봇 서비스가 있다면 리뷰에 대한 응답 시간이 매우 단축되어 고객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부정적인 리뷰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고객의 불만을 줄이고 고객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리뷰에 응답하면 고객 소통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저 페르소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은 씨는 온라인 소매업체 고객 서비스 매니저로 매일 다양한 제품에 대한 많은 리뷰에 대해서 수동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많아질수록 김지은 씨의 업무량은 더욱 많아지고 리뷰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면 고객의 요구사항 처리가 늦어지면서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리뷰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김지은 씨는 모든 리뷰에 대해서 챗봇이 자동으로 답변해주는 것도 좋지만 긍정적인 리뷰에는 챗봇이 적절한 답변을 하고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부정적인 리뷰만 대응해도 업무가 훨씬 편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챗봇 시나리오입니다. 김지은 씨처럼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소매업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고객 리뷰를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고객 리뷰에 적절한 답변을 작성하는 챗봇을 제공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챗봇은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사용하지만 챗봇의 답변 및 챗봇 관리는 직원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챗봇처럼 별도로 업로드하는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고 고객이 리뷰를 남기는 내용에 대해서 챗봇이 바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고객 리뷰 자동 응답 챗봇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술은 언어 모델, 프롬프트 템플릿, 체인, if else 펑션입니다. 이 기술들에 대해서는 챗 플로우를 확인할 때와 챗봇 만들기를 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챗봇을 통해 리뷰에 대한 신속한 응대가 가능하고 대량의 고객 리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객 리뷰 자동 응답 챗봇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챗 플로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챗봇은 LLM 체인과 프롬프트 템플릿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if else 펑션이라는 노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체인에 언어 모델을 연결하고 프롬프트 템플릿을 통해 체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어떤 내용을 생성해야 하는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인에는 고객의 리뷰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해달라는 역할을 설정하여 고객 리뷰에 대한 긍정, 부정, 판단 체인을 만들어줍니다.
이 체인은 고객 리뷰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만 판단하여 출력해 줄 뿐, 고객 리뷰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고객의 리뷰가 긍정일 때 답변을 생성하는 체인을 만들어줍니다. 이전 체인과 동일하게 LLM 체인에 언어 모델을 연결하고 프롬프트 템플릿으로 체인의 역할을 지정해줍니다. 이번 프롬프트 템플릿에는 고객의 리뷰가 긍정적이면 감사하다는 답변을 하라고 역할을 설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리뷰가 부정적일 때 답변을 생성하는 체인을 만들어줍니다. 이 체인 역시 LLM 체인과 언어 모델, 프롬프트 템플릿을 연결하고 이 프롬프트 템플릿에는 고객의 리뷰가 부정적이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이후에 리뷰에 적절히 대응하는 답변을 생성하라고 역할을 설정해줍니다. 이렇게 3개의 체인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3개의 체인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if-else 펑션이라는 노드가 필요합니다. if-else는 조건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챗봇도 고객의 리뷰가 긍정적일 때나 부정적일 때 조건에 따라 연결해야 하는 체인이 다르기 때문에 if-else 펑션 노드를 통해서 고객의 리뷰가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답변을 생성하는 체인으로 연결하고 고객의 리뷰가 부정적이면 고객의 리뷰에 맞게 대응하는 답변을 생성하는 체인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노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객 리뷰 긍정 부정 판단 체인의 아웃풋이 일정한 형식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아웃풋을 일정한 형식으로 지정해주기 위한 아웃풋 파서 노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웃풋 파서 노드를 통해 첫 번째 체인의 아웃풋 형식을 지정해주고 그 지정된 형식대로 if-else 펑션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긍정, 부정을 판단하여 다음 체인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if-else 펑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챗봇을 만들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챗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쿱체인의 새로운 캔버스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왼쪽 노드 목록에서 LLM 체인 노드를 가져옵니다. LLM 체인에는 랭귀지 모델과 프롬프트, 아웃풋 파서, 인풋 모더레이션, 체인 네임, 그리고 아웃풋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LM 체인과 연결할 모델과 프롬프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 오픈 AI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커넥트 크레덴셜에서 API 키를 설정해주고 모델은 GPT-4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GPT-4를 사용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요. 막상 GPT-4를 사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결과물은 GPT-3.5를 사용하는 것보다 좋은 편이라서 오늘 모델은 GPT-4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퍼처는 0.7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롬프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LLM 체인의 역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 중에서도 프롬프트 템플릿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성하는 프롬프트 템플릿은 한국어로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영어로 작성했을 때 성능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영어로 작성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언어 모델도 GPT-4를 사용하고 프롬프트를 한국어로 작성을 했을 때에도 성능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어로 프롬프트 템플릿을 작성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어로 채팅을 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설정하겠습니다. 한국어로 채팅해. 그 다음으로 LLM 체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를 보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결정해줘. 이렇게 템플릿에 중괄호를 이용해서 리뷰라는 변수를 만들게 되면 이 변수에다가 사용자의 리뷰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템플릿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맷 프롬프트 밸류스에 들어가면 저희가 템플릿에 작성했던 리뷰가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리뷰에 이렇게 작성하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어떤 값을 넣을지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두 개의 값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question이라는 값을 선택해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챗봇을 통해 리뷰를 남기는 내용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 개의 노드를 모두 연결하겠습니다. 챗 플로우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뷰라고 이름을 작성하겠습니다. 지금 만든 챗 플로우는 PPT로 확인했을 때 첫 번째 체인에 해당합니다. 고객의 리뷰를 보고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해주는 체인인데요. 채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이 모두 맛있습니다. 이 리뷰는 긍정적인 리뷰라고 판단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서비스가 최악이었어요. 이 리뷰는 부정적인 리뷰라고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리뷰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는 체인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리뷰일 때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부정적인 리뷰일 때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체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챗 플로우로 돌아와서 언어 모델 노드를 복사하겠습니다. 프롬프트 템플릿 노드도 복사하겠습니다. LLM 체인도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사한 세 개의 노드를 연결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리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답변해주는 체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프롬프트 템플릿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채팅하라는 내용은 그대로 두고 너는 고객 상담 보조 직원이야. 고객의 긍정적인 리뷰가 들어오면 그에 맞는 감사 인사를 답변해. 하고 리뷰는 그대로 받아올 수 있도록 두겠습니다. 이 프롬프트 템플릿을 저장하고 이때 사용하는 체인의 이름은 긍정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정적인 리뷰에 대해서 응대하는 체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세 개의 노드를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만들겠습니다. 모델을 복사하고 프롬프트 템플릿을 복사한 다음 LLM 체인도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한 세 개의 체인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프롬프트 템플릿을 부정적인 리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은 두고 고객의 부정적인 리뷰가 들어오면 사과 메시지를 전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 답변을 해 라고 설정해 주겠습니다. 프롬프트 템플릿을 저장하고 이 체인의 이름은 부정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체인의 이름은 긍부정 판단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3개의 체인이 완성되었습니다. 고객의 리뷰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 리뷰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하는 체인, 긍정적인 리뷰인 경우 감사 인사를 전하는 체인, 부정적인 리뷰인 경우
적절한 사과와 대응을 하는 체인. 이렇게 세 개의 체인을 이제는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LLM 체인의 아웃풋을 보면 긍정과 부정을 나눠서 연결할 만한 연결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이를 연결해주기 위해서는 if-else 펑션 노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왼쪽에 노드 목록에 들어가서 Utilities를 보면 다양한 펑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저희는 if-else 펑션을 가져오겠습니다. if-else 펑션은 첫 번째 체인과 두 번째, 세 번째 체인의 사이에 위치하도록 놓겠습니다. 먼저 이 if-else 펑션을 사용하려면 앞쪽에 있는 체인의 아웃풋이 true나 false 형식으로 지정되어서 나타나야 하는데 이 아웃풋 형태를 지정하기 위해서 아웃풋 파서를 사용하겠습니다. 노드 목록에서 아웃풋 파서 그리고 이 중에서 structured output parser를 가져오겠습니다. structured output parser는 체인이 생성한 답변에 대해서 JSON 형식으로 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additional parameters를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add 아이템을 눌러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output parser는 체인이 답변을 생성한 내용에 대해서 변수를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지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result라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esult의 타입은 boolean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result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result는 고객 리뷰에 대해서 체인이 긍정이라고 판단을 하면 true라고 값을 가지게 되고 부정이라고 판단을 하면 false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변수입니다. 이 result 변수는 true나 false라는 값을 가지고 if-else 펑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웃풋 파서를 LLM 체인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LM 체인의 아웃풋을 보면 체인이 아웃풋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아웃풋 prediction으로 바꿔줍니다. 아웃풋 prediction으로 바꿔주면 LLM 체인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했던 것이 아웃풋 파서에 의해서 result라는 변수에 담아지게 되고 result라는 변수가 JSON 형식으로 통해 if-else 펑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에 있는 LLM 체인과 if-else 펑션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f-else 펑션의 input 형태를 지정해 주어야 되는데요. input variables를 클릭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해서 key name을 pn이라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LLM 체인의 result가 pn이라는 키와 밸류 형태로 연결이 됩니다. 이 키랑 연결되는 밸류는 작성 아이콘을 클릭하여서 앞쪽에 있는 긍부정 판단의 아웃풋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설정을 하겠습니다. if-else name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pn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if 펑션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예시 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면 만약 hello라는 값이 들어왔는데 이 값이 hello와 같다면 true라는 값을 반환해줘 라는 코드입니다. 이것을 약간 수정해서 저희 노드에 맞게 작성을 해볼 텐데요. 그리 어렵지 않으니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if 조건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key value로 설정했던 값들이 있는데요. 그 key value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달러 표시를 해주시고 key 값을 먼저 적어줍니다. key는 pn으로 지정을 했었고요. value는 result라고 변수 이름을 지정했었습니다. 이 pn의 result가 가지고 있는 값이 true라면 true라는 값을 한 번 더 반환해 달라고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if 펑션을 저장하고
else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 if 펑션에서 지정했던 것 이외의 모든 경우는 false라고 답변해달라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아웃풋에 있는 true는 긍정 리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체인과 연결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부분은 프롬프트 템플릿의 format prompt values 옆에 있는 이 연결점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false인 경우에는 부정 리뷰에 답변하는 체인과 연결하겠습니다. 챗 플로우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 챗 플로우를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고객의 리뷰가 들어왔을 때 프롬프트 템플릿에서 설정한 내용에 맞게 체인은 이 리뷰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하게 되고 판단한 결과값을 아웃풋 파서에 의해 JSON 형식으로 result라는 변수로 저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긍정이라면 true로, 부정이라면 false로 값이 설정되는데요. if else 펑션 노드에 넘어간 result라는 변수가 true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 output true로 연결이 되고 result라는 변수가 false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 output false라는 값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때 true인 경우에는 긍정적인 리뷰에 답변하는 체인으로 연결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 체인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 false인 경우에는 부정적인 리뷰에 답변하는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이 아래쪽에 있는 체인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각각의 체인에서는 리뷰 내용에 맞게 답변을 생성하는 것으로 채팅이 완료됩니다. 이 챗 플로우를 저장하고 채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최고예요. 이전에는 리뷰 내용에 대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만 판단해 주었는데요. 이번에는 긍정적인 리뷰에 대해서 고객님의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라고 답변을 생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적인 리뷰를 남겨보겠습니다. 음식이 최악이에요. 머리카락도 나왔어요. 불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체인을 만들었는데요. 이 체인의 내용을 보면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멘트를 통해서 고객의 리뷰에 적절한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 처리에 대한 내용도 적당히 잘 생성해서 답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배송은 빠르지만 물건 상태가 안 좋아서 재주문 의사는 없습니다. 이런 리뷰는 물건 배송이 빠르다는 긍정적인 리뷰와 물건 상태가 안 좋아서 재주문 의사가 없다는 부정적인 리뷰가 함께 섞여 있는데요. 이 리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려면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챗봇 역시 부정적인 리뷰로 판단을 해서 제품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환 또는 환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채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도 빠르고 물건도 마음에 들어요. 네, 이 리뷰에 대해서 빠른 배송과 제품에 만족하셨다니 저희도 정말 기쁩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서 긍정적인 리뷰일 때도 동일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뷰의 내용에 맞게 적절하게 답변을 해주고 부정적인 리뷰일 때는 죄송하다는 사과 멘트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지 답변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리뷰에 맞춰서 빠르게 응대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노드가 굉장히 많아 보여서 어려워 보였지만 이렇게 3개의 노드들은 한 세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아웃풋 파서와 if else 펑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든 고객 리뷰 챗봇은 앞선 강의에서 올라왔던 고객 관리 업무 챗봇과 연결해서 사용하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정적인 리뷰에 대해서 응답을 한 다음에 직원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 관리 챗봇을 이용하여서 상담 예약을 잡고 실질적으로 고객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습에서 사용한 컵체인을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URL 또는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7일간 무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 중에 저희 채널 구독자가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저희가 구독자 500명 달성 기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벤트가 오픈되었을 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